이강 오빠, 저 이렇게 5명이고요. 어젯밤에 발표를 준비할 때 왠지 PPT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우선 잘 봐주시길 바래요. 자, 우선 이번 주제는 정치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우선 첫 번째 딱 정치를 떠올렸을 때 가지는 생각은 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편법을 쓰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희 나이 때에는 나는 탕감놀이가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길을 가신 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때 나이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개인의 소질을 갈고 닦으신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막스 베버는 2가지를 우선 찝었는데 첫 번째는 허영심이었어요. 근데 허영심은 지금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이 2가지만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념윤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순수한 신념에 따른 그 올바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의 약간 그 칸트가 중요한 것은 동기다. 그런 식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책임윤리는 자기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기, 이것은 그것이 발현되는 그 행위, 아니 결과를 가지고 발현되는 행위로 약간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 베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념윤리만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제일 첫 번째는 절대적 평화주의의 예시였어요. 그 독일군이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전쟁이 싫다, 전쟁은 나쁜 것이다 해서 전쟁과 관련된 무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건데 그것은 저희가 저번주에 읽었던 그 현대사의 문제와 기독교인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네. 거기서 그 핵 자체는 나쁜 것이더라도 그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핵 보유, 억제제로서의 보유를 하는 것도 맞다는 그런 맥락과 같은데요. 또 두 번째는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낳는다. 이런 명제는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순진해 보이는 명제는 옳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사람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이렇게 씻김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만 봐도 선한 것을 반드시 선한 것을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념윤리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책임 우리가 안 질 수는 없다. 그런 식의 문제점 2가지가 있고요. 네, 책임윤리로만 가도 또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의 문제는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 그럴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까지가 정당화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결론은 우선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념은 있어야 돼요. 신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신념에 헌신하되 악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창출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원칙을 가지고 얼마나 그 책임윤리까지 생각해서 섞냐 그거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과제는 그 악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창출되는데 그 악을 어디까지 정당화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저희가 나중에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질 때는 그 분야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럴 때 저희가 그 문제에 직접
직면한 그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아직 그런 이해관계에 완전히 얽히지 않았을 때 적어도 하나의 원칙 정도는 이렇게 먼저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소명 발표를 마친 6조입니다. 저 6조 신희 언니 조장이고 저랑 은길이랑 은수 오빠랑 준성 오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먼저 소명글씨 정치 읽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치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보통 정치하면 막 청렴하고 고고하고 막 믿음직스럽다 이런 이미지는 잘 없잖아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예로 작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불과 56.8%였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다시 또 나이대별로 나누면 20대, 30대의 투표율은 더 낮겠죠. 이런 결과들이 이런 결과가 정치에 대한 실망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던가 정치 혐오, 정당 혐오 같은 경우 정당 혐오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 또 이 책에 나오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치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막스 베베의 말에 따르면 정치가가 올바른 것을 의도했다고 해서 항상 결과도 옳은 것은 아니고 또 불이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그른 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선한 의도가 꼭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가 꼭 악한 의도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한 의도만을 가졌는데 선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묻는 것은 막스 베버는 오히려 그게 정치적인 유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치를 생각했을 때 정치는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폭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 결과가 안 선해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는 단순히 그냥 불만만 가지는 거고 정치적인 유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스 베버가 생각하는 정치가의 윤리는 크게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뉩니다. 신념윤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신념만 선하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윤리의식 정도가 신념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정치인이 내리는 결정이나 아니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훨씬 더 광범위한 별미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서로 정치는 그 나쁜 결과까지도 예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성남에 있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이 되게 좋은 의도, 그러니까 복지를 실현하고 또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토를 내걸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난도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지 폐지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새누리당, 즉 보수당으로서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결과를 폈다고 신념에 맞게 따랐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도민 간의 갈등이라던가 복지 축소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책임윤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신념윤리만을 밀어붙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 개념에서 살펴보면 막스 베버는 정치가가 폭력이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숭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그냥 정치가가 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서 형제를 도모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정치인은 분명히 악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진 사람 혹은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든 의문은 저희는 그런데 만약 정치인이 되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국회의원 내지 대통령?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 많은 사람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 속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또 투표하고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정말 그 정책이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것이 그 중간 과정에서 다른 악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6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흔해진 얼굴 최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4조는 이제 정치인의 고민을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현실에 맞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원 장구려가 있습니다. 이 사원 장구려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아주 넘쳐나는 귀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지만 장구려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맥락적 사고를 하는 이입니다. 그리고 일을 떠넘기는 것에 아주 유능합니다. 뭐 뜨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사원 장구려는 이 팀의 효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원 차백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려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 팀장님이 이런 애를 왜 안 자르고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회의 시간에도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유튜브 진행이 안 돼. 아니 뭐를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던가. 아주 고집도 엄청 세서 답이 없어. 차라리 지난달에 들어온 김은선이 훨씬 낫겠다.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원 장구려님 훨씬 부족해.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비난하고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지. 장구려 사원도 격려하고 도와주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가장 연약한 자라고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장구려는 우리 회사의 예수님. 장구려는 우리 회사의 예수님이야.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함께 장구려까지 챙겨서 함께 가야 해. 꼬리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팀장 정치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장구려를 어쩌지? 좋은 마음으로 감싸기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가 갈 텐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모두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든 장구려가 팀에 속할 수 있도록 융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팀장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말씀해주세요. 개실만의 동산에 올라가고 싶으시다고. 장구려를 키우시겠습니까? 미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미션.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읽으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합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이를 팀장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려 사원을 위한 따끔한 채찍을 함과 동시에
팀원과 화합을 위한 격려를 함께 해주는 것이 막스 베버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스 베버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팀장 정치인이 그 두 개를 함께 한다고 손치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융화가 되지 않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장 정치인이 사실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